자, 취업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요 같이 이제 NCS를 이제 NCS 가운데서 이제 몇 개 영역을 같이 공부할 복지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NCS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해야 될 영역에 관해서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실은 이 NCS라는 것이 지금 도입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반영하면서 이제 채용 공고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은 이 NCS가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됐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직무 능력 평가, 직무 적성 평가, 무슨 AT, 뭐 SSAT, DC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평가 척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에 각 기업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국가가 나서가지고 하나의 어떤 직무 능력에 관한 표준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이 NCS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약자로 NCS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개발이 됐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봤는데요. 이게 약간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요? 딱 그 정착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유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얘기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NCS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고, 이거의 이제 가장 큰 목표는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뭔가를 많이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회사를 들어갈지, 어느 기업을 들어갈지, 어느 분야로 갈지를 나중에 결정을 한다. 그럼 그렇다 보면은 왜 그렇잖아요. 뭔가 뭐 어떤 작업을 하러 가는데 무슨 작업을 하러 갈지 모르면서 가기 위해서는, 모르면서 갈 때에는 되게 많은 걸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뭐 이걸 할지도 모르고 저걸 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뭘 하러 갈지를 안다. 딱 오늘은 이 작업만 할 거다라는 걸 안다면은 준비할 게 되게 간소해지겠죠. 또 그것만 필요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취업이라는 것도 내가 나중에 물론 많은 뭐 스펙을 쌓아놓으면 좋겠지만, 이 스펙들이 내가 실제로 일할 이 직장에서 말하자면 쓰이지 않는 어떤 스펙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동안 괜히 시간 낭비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필요한 스펙만 갖추고 그 직장으로 가서 어떤 분야로 가서 너의 능력을 발휘해라 라는 큰 뜻을 품고 있는 게 이 NCS예요. 그래서 이 NCS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제 스펙을 안 보겠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펙을 보겠다는 거예요. 스펙을 보겠다는 거지만 이게 오버 스펙은 보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스펙은 필요 없게 만들겠다라는 게 NCS의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처음에 뭐 자기소개서 단계에서부터 NCS를 반영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필기시험을 볼 때, 아니면 면접을 볼 때 이럴 때 NCS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네가 이 기업에 올 때 혹은 이 분야에 올 때 필요한 그것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본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목표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좋죠. 당연히 이제 내가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내가 사무직으로 갈 건데, 그리고 사무직에서는 그렇다면 정보 능력은 필요가 없는데 엑셀 같은 거, 파워포인트는 쓰지만 뭐 엑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런 것과 관련된 기업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사무직인데 그런 기업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요구한다. 어떤 뭐 프로그래밍을 요구한다. 그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런 NCS라는 걸 이렇게 만들면서 이 NCS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할 부분은 결국 이제 기초 직무능력 평가 부분, 거기 10과목에 관한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중에서 이제 저랑은 3과목을 하게 될 겁니다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 10과목, 이제 저랑 공부할 이 3과목에 관해서 뭔가 이건 이런 거다라고 해서 어떤 학습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 게 있어요. NCS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학습자용 자료, 교수자용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부분에 수리 능력 같은 경우라면 수리 능력에선 단순 계산도 나오고, 아니면 이제 표를 이해하는 능력이라든가 표를 이제 작성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뒤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도 뭐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자원 관리 능력에서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시간적 자원, 예산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NCS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에 관한 어떤 문제들, 결국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문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NCS 홈페이지 가보면 있어요. 학습자료에 보면 제일 끝에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NCS를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니까 NCS에 관한 어떤 설명의 자료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동영상 같은 게 이거는 뭐 공개를 한 겁니다. 하여튼 설명의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도 이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자료 이제 문제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문제들처럼 꼭 나온다는 거는 아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을 참고하면 좋지만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뭐 수리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수리 능력의 문제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업들한테 위임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큰 기준은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기업들한테 약간 위임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NCS라는 이름을 가져다 쓰는 여러 기업들에서도 NCS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린 바는 기업 이름만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뭐 같습니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한전의 NCS야. 한전에서도 NCS라는 말을 이제 예전에 도입하겠다는 말을 하긴 했었으니까요. 한전의 NCS다. 아니면 코레일의 NCS다. 아니면 뭐 인천 뭐 항만공사의 NCS다. 아니면 여러 이제 다른 또 기업의 NCS다. 라는 것들이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NCS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그러니까 저기서 본 NCS는 이 NCS랑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풀이 쌓여가면서, 정착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나아가면 이제 NCS는 뭐다라고 해서 공통으로 쓰는 NCS다라는 게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약간 변형이 돼서 각 기업별 NCS 형태는 이렇다. 예를 들면 한전형 NCS는 이렇다. 뭐 코레일형 NCS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착되어 나가는지를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NCS가 실은 이제 처음에 이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했잖아요.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공기업에서만 쓰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지금은 공기업에서 대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뭔가 홍보를 하고 이거를 많이 사용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가장 파괴력이 큰 어떤 기업 집단이 뭐냐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큰 이제 대기업이 있지만 큰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뭔가 사용하고 있는 평가 척도가 있잖아요. SS8라든가 HM8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근데 거기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나중에 어떻게 도입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기업이 아무래도 좀 더 운영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부터 NCS를 도입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NCS다라고 하면 공기업이랑 이제 동일시하고 있는 걸로 보통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큰 틀은 공기업에서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기업까지 나아가겠다, 사기업까지 나아가겠다 해서 완전히 이제 큰 어떤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만들겠다라고 보고 있는 게 NCS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그 실무적인 내용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서 뭔가 이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좋은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시험이라는 걸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걸 제가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NCS는 도입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뭔가 딱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딱 나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구나. 뭐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구나. 약간 과도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여러 카페에서도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려요. NCS가 도대체 뭐냐? 뭔지 모르겠다. 이건 뭐 그냥 직무능력 평가는 직무능력 평가대로 있고 NCS는 NCS 또 공부해야 되고 이거 뭐냐? 아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서는 NCS라고 하면서 그냥 그전 직무능력 평가 문제를 그냥 내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서는 NCS라고 하면서 NCS 거기 교재 그 홈페이지에 있는 문제 그냥 기출 문제를 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아예 이상한 다른 문제를 내면서 이거 NCS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기도 하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공감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NCS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실은 고민을 많이 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NCS가 뭔지 딱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일까? 라는 이제 고민이 개인적으로 되게 깊었어요. 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강의를 한다는 게 맞는 것인가?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이렇게 NCS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정리가 되면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되게 예쁜
여자 후배가, 이제 여자 후배예요. 그러니까 학생 말고요. 여자 후배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선생님 이러면 이제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뭐 오빠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좋잖아요. 오빠 이거 NCS 봐가지고 지금 저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쳐요. 그랬을 때 제가 야 그거 아직 정착 안 된 거야. 내가 나중에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정리해서 너한테 줄게. 라고 말을 하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전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거 일단은 정착이 안 된 거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말하자면 이제 후배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이제 오빠라고 부르거나 형이라고 부르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뭔가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가 이제 개설이 된 거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세 과목을 이제 맡게 된 거죠. 자, 저랑 같이 보실 부분은 수리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자원 관리 능력 세 가지 파트가 됩니다. 이 세 가지 파트는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그 전에 한전이건 코레일이건 뭐 다른 어떤 큰 기업들에서 다른 큰 공기업들은 이제 보통 이제 NCS랑 같이 연관을 시키니까 말씀드리기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한전이나 코레일 같은 데서 봤던 직무능력 평가에 관한 내용과 우리 교재에는 유사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 거의 유사한 내용이 많고요. 또 그렇지 않은 내용도 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들이 절대적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들대로 준비만 하면 NCS는 게임 끝나는구나.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거 외에 다른 형태로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 또 이제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뭐 문제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약간 다르다는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이 내용도 역시 NCS의 어느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NCS는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암기를 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 뭐 이렇게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약간 적성평가와 비슷한 유형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적성평가와 비슷한 유형들의 내용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좀 좋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읽고 나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면 되는 건데 얘네 같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 같은 스타일이 좀 가미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면 좋다 저렇게 풀면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같이 진행하면서 얘기를 쭉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 기업에서 NCS 반영이라고 하면서 이제 직무능력 평가라든가 어떤 채용들을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나중에 모이고 하면 NCS라는 것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게 각 기업별로 완전히 진짜로 다르게 될 건지 아니면 각 기업별로 어느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건지 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해서요. 그런 문제의 내용들이 다 추려진다면 그때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문제로 또 훨씬 더 기출 문제라는 것이 많이 반영된 형태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두면 약간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렇게만 준비하면 NCS가 끝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 그럼 저랑 같이 보실 부분 수리 능력 소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0페이지입니다. 수리 능력 소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수리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 능력은 크게요. 계산 능력이랑 도표에 관련된 능력으로 나눠집니다. 계산 능력은 단순 계산과 응용 계산으로 좀 나눠지고요. 도표에 관한 것은 도표 이해, 도표 뭐 작성 이런 것들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볼까요? 수리 능력. 수리 능력의 구성. 첫 번째 기초 연산 능력, 두 번째 기초 통계 능력, 세 번째 도표 분석 능력, 네 번째 도표 작업 능력. 작성 능력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목만 일단 훑어봤어요. 뭔지는 감이 오시죠? 기초 연산이다. 뭐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초 통계 능력이다. 통계 좀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도표 분석 능력. 도표를 보고 뭔가 이해하는 거고요. 도표 작성 능력. 도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께 도표 작성 능력이다. 이거를 저랑 같이 공부한다고 쳐봐요. 그럼 도표 작성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저랑 같이 도표를 그리실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와 같이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적정하지는 않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도표들이 있을 때 이 어떤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도표는 이라고 아마 문제가 나오리라고 예상되지 않으시나요? 그럼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그런 식의 문제들을 한번 접해보고 풀어본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도표 작성 능력에 관한 것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저랑 같이 연습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약간 생각해 가면서 그때는 이런 이유로 어떤 것이 답이었지, 다른 거는 이런 이유로 답이 안 됐었지, 그러니까 도표 작성할 때는 그런 답이 안 됐던 이유들을 배제하고 답이 됐던 이유들을 좀 더 약간 부각시켜가지고 도표를 작성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응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